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95화 비녀 댕기 내려놓고 파마하러 가던 날. 기획 이인숙, 극본 이상락, 연출 이영노. (1959년) 경기도 동두천 변두리에 있던 한 어물 가게. 아휴, 생선도 거지반 다 팔았고 뭐 손님도 끊어졌으니 오늘 장사는 이만 마쳐야겠네. 보배야, 오빠 나와서 가게문 좀 닫으라고 해라. 엄마, 저 가게문 내가 닫을게. 아유, 네가 어떻게 문을 닫어? 아이고 참. 양철물에 1, 2, 3, 4 숫자 써준 대로 순서 맞춰서 끼우면 되지. 그게 뭐 별건가? 우리 가게 문짝에다가 누가 이런 광고지를 붙여놨지? 고등기술학교 학생 모집, 편물반, 양재반, 미용반, 6개월 수료 전원 취업 알선? 엄마, 나 기술 배울까? 어? 아유, 기집애가 무슨 기술을 배운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유, 어여 문 닫고 들어와. 저녁이나 먹어. 맞아,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배우지? 좋아. 무엇을 배울까요? 뭐야, 편물? 옷감 짜는 공장에 취직을 하면 하루 종일 먼지만 마시고 살아야 하잖아. 아유, 안 돼. 저기, 다시. 어느 것을 배울까요? 이번엔 양재? 그건 하루 종일 재봉틀에 앉아서 바느질, 가위질 뭐 그런 것만 해야 되잖아. 그것도 재미없어. 그래, 미용 기술을 배우는 거야. 당시 어물전집 외동딸이었던 이 소녀의 이름은 김보배고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다. 어느 날 어물가게 양철문에 붙어있던 광고를 보고 그녀는 실제로 미용 기술을 배우겠다고 결심했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겼다. 근데 한날 보니까 저희 그 문짝에 편물, 양재, 미용 그 세 가지가 포스터가 와서 딱 붙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 그랬을 때 편물은 먼지가 많이 날 것 같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양장은 보니까 항상 그 가위질, 자질을 해야 된다는 것도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미용은 거울 앞에서 나 아닌 딴 사람을 예쁘게 해주면 그 사람 마음도 기쁠 것 같고 제 마음도 기쁠 것 같고. 그때 그 어물가게의 17살짜리 외동딸이 이제는 환갑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 우물을 파왔다거나 외길을 걸어왔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43년간이나 오직 여성의 머리만을 만지며 살아왔으니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미용기술의 발달 과정 혹은 여성들의 머리 모양새의 변화 과정을 체험적으로 증언해 줄 사람으로 김보배 씨만한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보배 씨가 미용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섰던 50년대 말 혹은 60년대 초에 여자들은 어떤 머리 모양들을 하고 다녔을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머리가 너무 길다고. 아이고, 그랬어? 그럼 이리 앉아. 엄마가 가위로 이쁘게 잘라줄게. 싫어. 또 앞머리를 바가지 머리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앞머리만 자르면 뭐해. 뒷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따가 아버지 이발소 갈 때 따라가서 이발소 아저씨 보고 기계로 뒷머리 좀 밀어 올려달라고 그래. 아이들이 미용실이라는 곳이 별로 없었고요. 전부 이발소에 가서 그 아저씨가 깎아주는 상구머리는 걔도 조금 세련미가 있게 깎는 아이였고, 그리고는 이렇게 일자머리, 뒤에도 아주 이렇게 짧은 단발머리였어요. 그리고 앞에도 일자로
엄마들이 이렇게 그냥 저 그릇 엎어놓고 깎은 것처럼 예, 둥글게 예, 조금씩 깎다가 완전히 그냥 이 이마가 다 나오는 머리 예, 그런 머리를 깎았죠. 이발사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온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마치 바가지를 엎어놓고 자르듯이 이발가위를 가지고 앞머리와 뒷머리를 한일자 모양으로 싹둑싹둑 잘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단발머리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다음 뒤쪽 목덜미에 남은 머리를 남자들 상고머리 쳐올리듯이 이발기계로 쓱쓱 밀어 올리고 나면 단발머리 소녀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바로 그 바리깡으로 밀었던 목덜미에서 삐죽삐죽 머리털이 돋아나서 금세 2층 머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였다. 깎고 지나면 밑에 머리가 많이 나오죠. 흉하게 예,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저기 눈에다가 모 심어가지고 모가 막 삐죽삐죽 자라듯이 밑에 목에서부터 막 자라요. 그러니까 참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벌이 좀 있는 집 아이들은 그런 머리가 나오기 전에 자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엄마들이 아빠들 수염 깎는 그 면도칼 손제비가 있었어요. 그걸로 밑에만 쏙쏙 예?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프고 따갑고. 여기까지는 중학생 나이 이하의 어린 소녀들의 경우고 그 시기가 지나면 머리를 양갈래로 묶거나 따내렸기 때문에 차라리 단발머리 시절보다는 관리하기가 수월한 편이었다. (50, 60년대) 당시 결혼한 여인네들의 머리 모양이 어떠했느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긴 머리를 얼레빗과 찬빗으로 빗어내린 다음 머리카락을 뒤통수 쪽에서 뭉퉁거려 뒤틀고 거기에 비녀를 꽂았다. 쪽머리다. 30대 후반 이상의 시골 출신 청취자들이라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툇마루 위에 낡은 거울을 세워놓고 앉아서 그 길고도 탐스러운 머리를 빗어내리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아마도 쪽진 머리에 단정하게 비녀를 꽂은 그 머리 매무새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이었을 것이다. 5월 단오 날이면 창포뿌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또 그 뿌리를 깎아서 비녀를 만들어 꽂는 풍습이 있었다. 창포뿌리에서 좋은 향기가 풍겨났기 때문에 생긴 풍속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당시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자라나는 머리를 전혀 자르지 않고 무방비로 길러서 빗어내리기만 했을까? 아니었다. 머리카락 삽니다. 돼지털 사요. 아주머니, 예. 머리카락 팔 거 없어요? 아니 저 머리카락이 있긴 있는데 나 팔 생각 없어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비싸게 쳐드릴 테니까 잘라놓은 거 있으면 파세요. 아이고 일 없어요. 우리 딸 시집 갈 때 달비 만들어줄 거구만요. 60, 70년대에는 가발 재료로 쓰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사러 다니는 장사꾼들이 있었다. 머리가 너무 길어지고 숱이 많아지면 쪽을 지어서 비녀를 꼽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긴 머리를 솎아서 잘라냈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 잘라낸 머리들을 고무줄에 묶어 모아두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뭐 이렇게 이제 머리칼 삽시다 하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저씨들한테 그 이제 시골 할머니들은 잘라서 매달아 놨다가 팔고 또 이제 딸들이 이제 시집 갈 때 그걸 달비도 해서 준다고 달비를 만들었어요. 달비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제 짧은 머리에 그 달비를 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머리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걸로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긴 머리를 솎아 잘라서 모아두었다가 딸이나 손녀가 시집을 갈 때면 달비로 쓰라며 주었다는 얘기다. 달비란 짧은 머리에 덧붙여서 멋진 모양새를 낼 수 있도록 마련해둔 요즘 같으면 가발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머리카락 뭉텅이였다. 그러나 틈틈이 잘라낸 머리를 모아두었다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었던 집은 그래도 먹고 사는 형편이 크게 궁핍하지 않은 경우였고 아주머니, 머리카락 모아둔 거 있으면 파세요. 아유, 모아둔 건 없는데요, 아저씨. 아이, 내 머리가 많이 자라서 그러는데 좀 솎아서 잘라주세요.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아이고, 이 아주머니의 머리숱이 얼마 안 남아서 자르고 말고 할 것도 없구먼 그러네. 아유, 그래도 티 안 나게 제주껏 좀 잘라줘요. 끼니거리가 아쉬운 가난한 집 여인네들은 얼마 전에 잘라서 더 자를 게 없는 머리카락도 재차 잘라서 팔아야 했다. 그런 날이면 모처럼 보리쌀 몇 듯박을 들여오는 대신에 한동안 머리 수건을 두르고 다녀야 했다. 고단했던 시절 우리가 가난을 헤쳐온 역경 뒤편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머리카락 순환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여인네들의 머리 매무새가 온통 비녀를 꽂는 쪽진 머리 일색이었다면 17살짜리 소녀 김보배가 미용 기술을 배우러 나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생활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들이나 도회지 신여성들은 이미 해방 전부터 자신들의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내버렸다. 가령 1950년대 중반에 발표된 정비석의 장편소설 자유부인은 대학 교수 부인인 주인공 오선영이 남편의 제자와 춤바람이 난 상황을 설정해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교수 부인이었던 오선영이 연하의 남자와 함께 사교춤이라 불리던 서양 댄스를 즐기러 갈 때 한복 차림에 비녀를 꽂은 쪽머리를 하고 춤을 추러 갔을까? 쪽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노루 머리라는 게 있어갖고 쪽은 비나를 이렇게 찌르는 게 쪽머리거든요. 근데 이제 비나 찌르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또 이제 돈 좀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쪽머리는 아주 구시대니까 그때 이제 그 완노루라는 머리가 나왔었어요. 이게 초생딸처럼 싱을 만들어서 머리 뒤통수 밑에다가 대고 그 머리를 감쌀 수 있을 만큼 잘라서 그런 초생딸 머리를 했었지요.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밀크 파마, 투어니 파마라는 게 그때 나왔어요. 설명하자면 이렇다. 처음에는 비녀를 꽂아 쪽을 짓는 대신에 사람의 머리카락을 뭉뚱그려 만든 반달 모양의 장식용 뭉텅이를 뒷머리에다 대고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예 긴 머리를 자르고 불에 달군 고대로 끝부분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다. 바로 이 고대라는 것이 대중화하던 시절에 경기도 의정부의 17살짜리 소녀 김보배가 미용 기술을 배우러 나섰던 것이다. 동두천에 있던 경기고등기술학교 미용반. 말이 학교였지 정식 인가를 얻지 못한 일종의 학원이었다. 김보배가 그 학교에 입학했을 때 미용을 배우러 온 학생만 1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 조별로 다 실습 준비했지? 네. 너희들 테이블 앞에 놓여있는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미용사로 밥 벌어 먹으려면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고대라는 거다. 알겠나? 네. 이 고대를 가지고 손님들의 머리를 지져서 구부리고 펴고 하는 재주를 얼마나 잘 부리느냐에 따라서 인류 미용사가 될 수도 있고 나고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자, 우선 자기 앞에 있는 이 고대를 숯불에다 넣어서 달구도록. 아, 참. 야, 우리 화로 숯불은 왜 이렇게 시원치 않지? 연자야, 거기 있는 풍구 좀 돌려서 바람 좀 쏘여봐. 알았어. 우와, 숯불 잘 일어나네. 야, 근데 고대를 이렇게 불덩이처럼 빨갛게 달궈야 좋은 거야? 아이 참. 아니 이걸로 사람 머리를 지져서 구부릴 텐데, 야 손님 대가리에 빵꾸 날 일 있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가리가 뭐냐, 대가리가. 조심했다. 자, 주고. 고대를 달궜으면 달궈진 온도가 적당한가를 시험해봐야 하는데, 각자 앞에 있는 물수건에다 몇 번 지져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머리가 탈 정도로 뜨거운지 아니면 적당한지 손으로 한 번씩 만져봐라. 이 뜨거운 걸 어떻게 만져요? 남자친구 손잡듯이 꽉 잡지 말고 한번 툭 건드려보란 말이야. 야,
물수건에다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 다 식어버리잖아. 냄새 한번 지독하네. 그러게 말이야. 어디 한번 만져볼까? 고대를 지금은 전기 가지고 그 온도를 맞춰서 쓰는데 그때는 불활이니까 그리고 이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인데 그게 뜨거운지 얼만큼 열이 돼가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앞에다 물수건을 하나씩 다 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뜨겁다. 그 뜨거운 걸 그냥 하게 되면 그 달비가 다 타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수건에다가 어느 정도껏 식히는 거예요. 식혀서 다시 이제 그걸 쓰는데 조금 배우니까 물수건을 하게 되면 거기서 김이 막 나면서 안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돌리는 거예요. 그 고대 자루를 한 자루를 쥐고 한 자루를 흔드는 거예요. 장차 미용실에 찾아올 손님의 머리를 찢어서 요술을 부릴 고대를 불에 달구는 장면이다. 어때? 고대를 물수건에다 지지니까 냄새가 고약하지? 자, 여기 잘 봐라. 고대를 물수건에다 대지 않고 식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고대자루 하나만을 손에 쥐고 손가락을 허공에 대고 뱅글뱅글 돌리면 돼. 이야, 이거 참 쉽네. 어떡해. 내 고대 부러져 버렸어. 선생님, 고대가 떨어져서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뜨렸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왜 선생님한테 하소연이야? 모든 실습 기자재는 개인이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고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러뜨리는 경우 철물점에 가서 용접을 해다가 연마지로 갈아서 사용해야 했다. 고대가 적당한 온도로 달궈졌으면 너희들 앞에 있는 달비를 가지고 웨이브 실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잘 봐라. 요즘은 미용학원에서 마네킹에다 인조머리를 심어서 실습을 하지만 당시에는 실제 사람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묶어서 베니어판에 매달아 놓은 것을 실습 도구로 삼아 교육을 했다. 고대를 가지고 머리를 물결치듯 구부리는 것이 바로 웨이브 실습이었다. (1단계) 실습이 단순하게 머리를 물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제2단계 실습은 역시 고대를 이용해서 머리를 보다 정교하게 구부리는 작업이었다. 자, 선생님 하는 거 보고 실수 없도록 해. 네. 불에 달군 고대로 직접 머리를 찢으면 머리가 탈 염려가 있겠지? 네. 그러니까 머리칼 적당량을 왼손으로 잡은 다음에 테이블에 놓여있는 이 문바르는 창호지를 일단 반으로 접는단 말이야. 요렇게 접죠. 요렇게 접어갖고 달비에 지금 머리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를 자기가 그걸 떠서 그 머리를 문종이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걸 쭉 빼요. 빼서 머리 끝까지, 이 머리 끝까지 이 문종이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종이보다 머리가 더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문종이 안에 머리가 닿도록 해서 맨 끝에서부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마는 거죠.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딱 붙이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머리를 적당 분량 손으로 잡고 그 머리를 창호지로 감싼 다음 고대에 감아서 안쪽으로 구부린다. 그런데 만일 창호지 끝부분보다도 머리카락이 더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말게 되면 다른 머리는 안쪽으로 굽어 있는데 반해서 머리의 끝부분은 하늘을 향하게 된다. 물론 그런 경우 불합격이다. 이 창호지 사이에다가 이 머리를 넣고 구부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네. 자, 이제 됐으니까 그대로 감아볼까?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참 고대가 너무 뜨거웠나 보다. 고대 온도 조절을 그 뜨거운 화리에서 꺼내가지고 식히자면 참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 아니면 이렇게 재가 있는 쪽으로 계속 뜨거운 데 놓다 빼서 재 있는 쪽에 꽂았다. 그렇게 하면 그 고대자루에 막 재도 많이 묻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온도를 못 맞힌 사람들은 이 이제 문종이가 막 다 타면서 머리카락도 함께 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고대 자루에 그 문종이하고 머리카락하고 같이 딱 들러붙는 경우도 있어요. 안 떨어져요. 타면서. 예, 까맣게 그냥 수처럼 딱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떨어지죠. 그런 경우 고대에 늘어붙은 종이와 머리카락 숫덩이를 떼내느라 한동안 고생을 해야 했다고 김보배 씨는 얘기한다. 기술을 가르쳤던 학교에서는 단계별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 다음 단계를 배울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학생들끼리 서로 자신의 머리를 상대 실습용으로 빌려주었다고 한다. 야, 김복 씨. 네가 내 짝이라 이거지? 자, 그럼 어디 머리카락 좀 만져보자. 김보배, 너 이제 큰일 났다. 복실이 머리카락 완전히 돼지머리야. 야, 황현자, 너 말 다 했어? 이거 진짜 돼지털이네. 아유, 이건 뭐 고대를 대장간에서 달궈서 지져도 안 부러지겠는데? 아이고, 수춘 또 왜 이렇게 많어? 아, 그런 소리 말어. 나 같은 사람 머리도 해봐야지. 나중에 미장원 가서도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자자자자자, 조용히 하고. 자기 짝꿍 머리를 가지고 지금부터 고대질을 하는 거야. 잘못하면 다치니까 조심해야 돼. 야, 자, 똑바로 앉아서 너 움직이지 말어. 이 언니가 기가 막히게 고대를 해줄 테니까. 안 뜨거! 아이고, 이거 어떡해! 실제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 머리를 바꿔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빌려주고 나는 그 사람을 빌려주는 거예요. 상대끼리 서로. 그래서 직접적인 머리에다 대고 고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타기도 하고 디기도 하고 흉터도 생기고 고대자루를 앞면에서 떨어뜨리면 이 코 쪽으로 완전히 다 훑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커멓게 몇 날 며칠 긁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웃기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나 그렇게 화상을 입는 경우라도 실수한 상대를 크게 책망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자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6개월 만에 미용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술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미용사가 되는 길은 없었을까?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막 이제 올라와 갖고 뭐 어디 갈 데는 없고 하니까 미용실에 가서 이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살림 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미용실 바닥도 쓸고 이제 기구도 빨아주고 이제 뭐 미용사 언니들 막 옷도 빨아주고 심부름 다 해주면서 그 집에서 몇 년씩 있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익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비단 미용 기술뿐만이 아니었다. 이발사든 재단사든 석수장이든 인쇄공이든 당시에는 모든 기술이 그렇게 도제식으로 전수됐던 것이다. 김보배는 6개월 동안의 교육을 이수하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 동두천에서 가장 고급스럽기로 이름난 미용실에 취직을 했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기술학교에서 그를 가르쳤던 선생도 김보배와 함께 같은 미용실에 취직했다는 것이다. 그 미용실에서 가장 졸병격이었던 김보배는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이른 새벽에 미용실에 나가 바닥도 청소하고 거울도 닦고 심지어는 미장원 원장의 아침밥까지 지어서 대령해야만 했다. 그 미용실의 원장은 인근 경찰서로 출근하는 경사 계급장을 단 여자였다고 한다. 야, 김보배! 예, 원장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신발 말이야, 구두. 구두가 왜요? 구두약하고 솔 갖다가 구두 닦으란 말이야. 그 주인이 아침에는 이제 경찰서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두를 딱 신고 그 문주방 위에 서갖고 제 앞에 발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러나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구두 닦아라. 아니 난 구두 닦으러 온 사람 아닌데 이거 구두를 닦으래네. 그렇지만 어른이니까 닦자. 그래서 이제 닦았어요. 근데 주로
뭐 자기 빨래를 시키고 그러면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너는 기술 배우러 온 아이지 이 집에 살림해주러 온 애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해라. 선생님이 교육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도 6개월 동안이나 기술을 배우고 들어온 김보배가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시골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겠다고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의 경우 그 고생이 오죽했겠는가. 미용 보조원의 경우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하루 3끼를 해결해야 했는데 미용실에서 먹는 음식이 또 그녀를 슬프게 하더라고 했다. 그리고 밥을 하는데 그 옛날에는 외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외된장하고 밥하고 저를 주고 김하고 뭐 멸치 반찬 이런 거는 주인이 먹어요. 근데 그건 눈물 나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서 진짜 외동딸로 그럼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자 없이 응? 큰 사람인데 아니 가니까 외된장 하나에다가 밥만 주는데 그것도 바빠서 응? 아침 점심도 건너뛰고 저녁에 허기질 때쯤 되면 아니 그 경사님은 방에서 그냥 상 차려놓고 그렇게 반찬해서 먹고 나는 그 외된장을 주는데 많이 울었어요. 그건 그렇고 어서 오세요. 자, 손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고대한 지가 오래돼서 나 고대를 좀 하러 왔는데. 예, 잘해드릴게요. 보배야, 어깨 두르고 비 좀 털어드려라. 예, 선생님. 비듬 털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만 있자. 올레빗이 어디 갔지? 당시에는 미용실에 일단 손님이 찾아오면 자리에 앉힌 다음 머리에 비듬을 한바탕 털어내는 것이 고대를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었다고 한다. 꼬챙이 길게 달린 빗으로 그 손님을 비듬을 털어야 돼요. 예, 비듬을 아주 이렇게 만일에 조금 빗질을 강하게 하면 손님이 성질내죠. 아프다고. 넌 왜 이것도 할 줄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살살 피부를 건들지 않을 만큼 그 선생님이 그 머리를 만질 때까지 비듬을 털어야 돼요. 비듬을 털으면 비듬이 하얗게 막 쏟아져요. 이 어깨뽀에. 그럼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물 뿌려놓고 손님이 됐다 이제 그만 털어라 그러죠. 그러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머리를 딱 만지시면서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기야 당시엔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았고 남자들도 이발관에서 머리를 감을 때면 플라스틱 글개로 머리를 빡빡 문질러서 이른바 쇠똥을 벗겨내던 시절이었으니 여자들의 머리라고 깨끗하기만 했겠는가. 그러나 김보배가 견습기간을 보낸 그 미용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야, 어떤 사람은 비듬이 어떻게나 많은지 빗으로 털어내다 보면 내 입으로 코로 그냥 막 들어간다니까. 야야야, 보배 네가 있는 미용실은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나는 저쪽 면 소재지에 있는 쬐꼬한 미용실에 있는데 빗으로 머리를 빗고 나면 그 빗살 사이에 시커머니가 그냥 따닥따닥 껴가지고 그것 떼내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라니까. 야, 그뿐인 줄 알아? 고대를 하면 고대하고 종이에 머리가 떡처럼 달라붙어서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다고. 맞아. 에휴, 근데 남 흉볼 것도 없다. 지난번에 시골 내려가서 우리 엄니 머리 좀 만져드렸거든. 우리 엄니도 마찬가지더라고. 60년대 후반 혹은 7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미용실을 찾는 여자들에게도 얼마간의 여유가 생겨났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저 미용사 아가씨. 네. 나 저기 그 무엇이냐 미호도 다시 한 번에 나오는 그 여자 머리로 좀 해줘요. 그 영화에 나오는 시어머니 머리요? 아이, 시어머니라니. 그 이쁘게 생긴 주인공 있잖아. 저 배우 이름이 뭐더라? 문희요? 그래 문희. 그 여자 머리로 해달라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연속극 새엄마에 나오는 전향자 머리로 해주던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머리를 판박이 하듯 흉내내서 돌아다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인기 연예인의 머리 매무새를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간혹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새엄마 머리라는 게 텔레비에 새엄마라는 게 나왔었어요. 드라마가. 그래서 그 새엄마가 그 다마머리라는 걸 참 그때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그걸 해달라 그래요. 새엄마 머리 해달라. 예, 그러면 그 새엄마 머리를 해주고. 예, 근데 웬만큼 그런 조그만 미용실에서는 뭐 새엄마 머리니 뭐니 이런 거 감히 그냥 해주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파마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하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일반 미용실에서 했던 파마는 불파마였다는 것이 김보배 씨의 설명이다. 불파마란 대체 어떤 것일까? 불을 담을 수 있는 찌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찌개에다가 그 숯덩이 손가락만한 거, 이렇게 새끼 손가락만 해요. 그걸 양쪽에다가 숯불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은박지로 머리를 싸서 그걸로 말아갖고 얼마 동안 놔둬요. 그러니까 시집가는 색시들이 이렇게 온도를 잘못 맞추면 어느 한 군데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뭉텅 떨어져요. 그럼 그냥 시집가는 색시 울고불고 난리도 났었죠. 그리고 목 같은 데 띄어서 지금도 어떤 나이 들으신 분들 목에 왜 이렇게 흉터가 많아요? 그러면 옛날에 불파마할 때 띄어서 그래. 그 딘 자국에서 머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반질반질한 게. 예, 그런 분들이 지금 할머니들이죠. 파마를 하려면 일정 부분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실패처럼 둥근 기구에다 돌돌 말아두었다가 풀어야 하는데 그런 기구가 보통 한 사람당 50여 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 기구 속에다 가느다란 숯불을 일일이 담아서 머리를 말았다는 것이다. 그랬으니 자칫 온도를 맞추지 못했을 때에는 머리카락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얼굴이나 목덜미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다 일본에서 파마약이 들어옴으로써 불파마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파마약을 양은 그릇에다 부어넣고 파마약이 묻은 솜을 핀셋으로 집어서 머리에 바른 다음 플라스틱으로 든 펌어 기구로 돌돌 말았다가 1시간쯤 후에 풀면 곱슬머리가 된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머리 매무새가 예쁘냐 미우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였고 머리카락이 되도록 심하게 구부러져서 오랫동안 지탱되는 것을 제일로 쳤다. 선생님, 저 오전에 오셨다가 파마기구 머리에 매단 채로 가신 그 아주머니 말이에요. 저 아무리 살펴봐도 안 보이는데요? 애들 밥 차려주고 곧 온다더니 파마값 떼먹기로 작정을 했구만. 파마값은 떼먹더라도 파마기구는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정말. 그 약을 바르고 그 파마 기구로 파마를 이제 말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1시간씩은 했는데 그때 시절에는 빠글빠글하게 나와야 잘 됐다고 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도 두고 심지어 새벽에 와서 밤에 가는 손님도 있었어요. 오래가게 하려고 못 부르게 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 때로는 그 파마를 말고 집으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파마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이 쌀 반가마 값에 육박할 때도 있었다니 부잣집 여인네가 아닌 경우 아주 큰 맘을 먹지 않으면 쉽게 엄두를 낼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잘된 파마는 속된 표현으로 가장 빠글빠글하게 볶아져서 되도록 오래가는 파마였다. 자, 다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유, 이거 잘 됐는지 모르겠네. 잘 됐어요, 아주머니. 오래 갈 거예요. 작년 신우이가 결혼식 할 때 한 번 하고 이번에 시동생 장가 보내느라고 1년 만에 또 한 번 했는데 이제는 시집 장가 갈 사람도 없으니 아유, 언제나 또 파마를 해볼까. 아유 참 아주머니도. 그런 큰일 없더라도 자주 하셔야죠. 자주 오면 처녀가 공짜로 해줄 것이요? 참 아주머니, 3일 동안은 머리 감지 마세요. 그래야 오래 가요. 3일 동안이 뭐야? 한 열흘 안 감으려 그러는데? 그러면요 아저씨가 그 옆에서 안 주무시려고 할걸요? 냄새가요 아주 지독하거든요. 아이고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영감탱이를 맨날 부둥켜 안고 자나?
아유 참, 처녀들 앞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지금? 파마를 한 번 하면 6개월에서 1년씩 있어야 그 다 자라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때 파마를 한 번 또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은 못하죠. 예, 미용실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는 파마를 하면 3일 안에는 감지 마세요 그랬어요. 풀린다고. 약기운 있는 머리를 3일을 두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3일씩 두면 신랑들이 따로 자자고 그랬대요. 그 파마약 냄새가 참 고약했어요. 그러니까 파마를 하면 부인하고 신랑하고 별거를 해야 된대요. 냄새가 나서 같이 한 방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요즘은 그때처럼 심한 곱슬머리를 하겠다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비녀를 꽂아 쪽머리를 하자니 거추장스럽고 미용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고대를 할 처지도 못됐던 서민층의 여성들에게 한 번 해놓으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파마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머리 관리 방법이었다.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흠이었지만. 얘 채양, 우리 미용실 간판 어때? 희망 미용실. 좋아요. 참 좋구만요. 지도 희망이 생기는데요? 김보배는 남의 미용실에서의 힘든 견습 과정을 마치고 60년대 초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동두천에다 미용실을 차렸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조수 한 명을 거느린 미용실의 원장이 됐으니 함께 미용 기술을 배웠던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선택받은 사람인 셈이었다. 근데 언니, 미용실은 말끔하게 새로 차려놨는데 한나절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안 오잖아요. 아유, 걱정 마. 조금 있으면 파마 손님 한 명은 올 테니까. 누구 오기로 한 사람 있어요? 응? 우리 집 문간방에 사는 새댁이 조금 있으면 첫 손님으로 등장할 거야. 아닌 게 아니라 한 집에 사는 젊은 여자가 파마를 하러 나타났는데 내가 한 집에 사는 정리로 개업 축하 인사서 파마로 왔으니까 신경 써서 잘해줘야 돼. 그럼요. 아주 멋쟁이로 만들어드릴게요. 그렇게 큰 소리는 쳐놨는데 파마를 해나가던 김보배는 그 첫 손님의 뒷머리를 손질하다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상하단 말이야. 목 아래까지 쭉 나 있는 뒷머리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아휴, 모르겠다. 그냥 면도칼로 밀어버리자. 결국 자신만만하게 덤벼들었던 그녀의 첫 작업은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원래는 그러면 이제 위에 머리서부터 좀 길게 같이 쳐서 그게 이제 같이 길어서 파마가 같이 다 말려야 되는 거예요. 파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요 중간에서 그 밑에 머리는 그냥 다 잘라버리고 면도칼로 밀어버리고 위에만 파마가 나온 거예요. 그 풀리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죠. 지금 같으면 상고머리로 싹 이걸 예쁘게 디자인을 만들면 됐는데 그때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울고 불고 막 사기당했을 때보다 더 억울하고 분하다는데 한 집에서 그 아줌마가 화장실을 가다가 그 아줌마가 마당에 나오면 빨리 방으로 도망 들어오고 또 문으로 싹 내다봤다가 그 아줌마가 방으로 들어가면 빨리 나와갖고 대문으로 해서 도망가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김보배는 어엿한 미용 기술자로 성장해 갔다. 동네 우물가 빨래터와 마찬가지로 미용실 역시 여자들의 오만 가지 수다가 집합하는 장소였다. 이런저런 가정생활 얘기를 풀어놓는 것이야 정겹게 들릴 수도 있지만 더러는 미용실에서 즉석으로 계모임을 결성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제법 파격적인 일탈을 모의하기도 하더라고 김보배 씨는 얘기한다. 동두천에서 희망미용실을 운영하던 그는 70년대 초에 서울로 진입을 했다는데 머리를 아주 호화찬란하게 그 올리는 머리들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운마리, 바깥마리, 지금은 소도막기, 우찌막기라고 그때는 불렀어요. 소도막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소도막기고 우찌막기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찌막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대 웨이브를 누면서 정말 멋지게 그때부터는 기술이 서툴르면 못해요. 그 머리는 아무나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이제 저희 그 미용실이
어느 사모님들이 드나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춤바람에다 노름. 이제 사장님들이 멀리 출장 가면 사모님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럼 미용실에 아침에 와서 점심 시켜 먹고 저녁 때 5시 되면 을지로로 나가는 거예요. 카바레가 탈선의 온상으로 사회 문제가 된 시기도 그때였고 제비족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결국 김보배는 단골 손님들의 강권에 못 이겨 기회를 들었다가 잘못돼 미용실을 팔아넘기고 지방으로 떠나야 했다. 경기도 마석 근방의 5일 장터. 어서 오세요. 나 파마하러 왔으니까 얼른 좀 해줘. 예, 아주머니.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근데 웬 보따리를... 아유, 오늘이 장날인 거 몰라? 장터에 장사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줘. 저기 파마하려면 한참 동안 걸리는데요. 뭔 소리야? 파마약 발라서 감아주기만 하라니까. 그러면 내 수건 쓰고 장사하다가 장 파면 다시 올 테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파마하시게요? 미용실 아가씨. 예. 하루 날 잡아가지고 우리 동네로 와줄 수 없어? 우리 동네에 파마할 사람이 10명도 넘게 있는데 다들 농번기라 바빠서 나올 수가 있어야지. 그래요? 그럼 돌아오는 일요일 날 가죠 뭐. 어느 동네인데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요일 날 몇 시에 온다고 얘기를 하면 버스 정류장까지 소다고지를 보낼 테니까. 네. 뭐 심고 해야 될 때 아주 한창 바빠요. 바쁘면 머리도를 하러 못 나오시거든요. 지금은 커트를 치고도 디자인을 만들어서 커트를 치니까 커트만 치고도 살 수 있는데 그때는 커트만 치고 파마를 안 하면 환자 취급을 했어요. 무슨 안 좋은 병을 알아갖고 머리가 다 빠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라 그 커트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파마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골 사람들이 이제 비 오고 바쁘고 그러면 못 나오면 제가 노는 날 이제 보따리에다 이제 싸가지고 그 달구지죠. 그때는 경운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달구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내가 며칠 날 그 동네 입구에 있을 테니까. 농촌 마을을 순회하면서 머리를 깎아줬던 출장 이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출장 미용사들도 간혹 있었다고 한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상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발관으로 가야 할 남자들이 미용실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사이에 주변의 눈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미용실 출입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저기 남자 미용사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머리 색깔일 것이다. 얘 머리하고 다니는 꼬라구는 아주 새파랗고 새빨간 머리, 저게 사람의 머리야? 짐승의 머리야? 그렇게 끌끌 혀를 차던 사람들도 이제는 거리를 누비는 그야말로 총천연색의 머리 모양을 어느 결엔가는 우리 생활 주변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헤어스타일을 자기 마음에 들게 하고 나면 일단은 화장하고 싶어져요. 헤어스타일이 멋있어지니까 이제 화장하고 싶죠. 화장을 하고 나면 옷을 갈아입고 싶어지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나면 헤어스타일 멋있죠. 화장 잘 됐죠. 옷 착 뽑아 입었는데 그 엄마가 가만히 집에 있겠어요? 밖으로 나가겠어요? 밖에 나가죠. 그럼 나가서 자기 그 스트레스를 그날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가장 편하게 올 수 있는 것이 미용실이에요. 머리 모양을 마음에 들게 다듬고 나면 화장하고 싶고, 화장을 하고 나면 잘 차려입고 싶고, 차려입고 나면 어딘가로 나가고 싶어진다. 43년 동안 여성의 머리를 매만져온 김보배 씨의 얘기다. 따라서 미용실이야말로 문턱 안에 갇혀 지내던 여성들이 사회의 각 분야로 활발하게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미용실 혹은 미장원.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머리를 손이 덜 가게만 해주던 집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여성들의 용모를 아름답게 단장해주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일요일 이 시간에도 수많은 미용실의 거울 앞에서는 흥미롭고도 창의적이며 도발적이기까지 한 작업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출연 장우영, 은미, 한정미, 윤세웅, 신소윤, 고재균, 이주연, 윤현정, 김정아, 김민아, 전숙경, 김지선, 이미향, 임주현, 송정희, 해설 송두석, 그리고 음악 조병성, 효과 신연파, 노동걸, 윤미원, 기술 이흥규. 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95화 비녀 댕기 내려놓고 파마하러 가던 날 이상락 극본 이영로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